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 슬라이드가 거의 50장 이상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치 않은 부분들은 빨리빨리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AR, VR 그리고 MR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먼저 이 VR, AR, MR 이 셋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VR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보는 대로 이제 이건 지우개지만 눈앞에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VR을 쓰는 순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네, 앞을 가리게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씌워놓으면 공통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좌우를 이렇게 막 살펴봐요. 여기가 어딘가.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좌우를 살펴보다가 그 다음에 상하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어딘가. 그 다음에 공통적인 게 상하를 살펴볼 때는 입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오죠. 입을 벌리고. 그래서 VR 기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본인만 몰라요. 얼마나 추해지는지. 사람들이 굉장히 허우적거리게 되죠. 대개 보면 이 VR 기술이 최근 들어서 많이 각광받고 있었던 급진적인 어떤 발전의 계기가 뭐였냐면 바로 이렇게 가운데에 돋보기 렌즈 2개를 놓고 그걸 이용해서 충분한 시야각을 확보하는 이 기술이 발견되면서 갑자기 발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굉장히 많이 빨라졌어요. 기존에 있던 LCD는 반응 속도가 충분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돌리면 잔상이 남았는데 최근에 LED 타입들 있죠. 아몰레드라고 하는 그런 타입의 디스플레이들은 반응 속도가 충분히 나와서 이제 쓸만한 수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앞에 핸드폰을 놓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110도 이상의 시야각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유리해졌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해상도가 충분히 높아졌다라는 게 굉장히 그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센서도 중요한데 제가 여기를 보고 있다가 옆을 돌리면 이만큼 틀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위쪽을 보는지 아래쪽을 보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들어가면 컴퓨터에서는 거기에 맞는 영상을 즉각적으로 다시 그려내서 여기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딜레이 시간이 얼마나 생기느냐에 따라서 네, 사람들이 멀미를 하거나 아니면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어떤 그 VR 기기들 보면 거의 딜레이를 느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갤럭시 기어 VR 이런 것들을 보면 특정 하드웨어로 국한시켜 놨어요. 왜냐하면 너무 저가형 핸드폰을 집어넣어 버리면 사람들이 VR에 대해서 시장이 성숙되기도 전에 기대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애플은 아직 시작도 못했고요. 그리고 충분한 퍼포먼스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뭐 오큘러스나 아니면 HTC 바이브나 이런 데서는 PC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해서 화면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충분한 성능이 나오는 고가 폰에서만 VR을 지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가 폰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지만 네,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갤럭시 VR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도 물론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있는데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쓰고 있는 이 HMD라고 하죠.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이 장비의 센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네,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AR로 넘어와서 AR 같은 경우에는 그 가상현실의 한 분야죠. 근데 VR 같은 경우는 그걸 쓰는 순간 사람이 움직일 수 없지만 AR은 그걸 써도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정보들이 어떤 디스플레이적인 효과로 보여질 수 있게끔 하는데 이런 기기들은 과거에도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핸드폰을 이용을 해서 카페 어디 있는 것 찾기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리고 또 이미 전투기 등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내가 앞에 현상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현재 고도, 속도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긴박하게 돌아가는 전투 상황에서 속도하고 고도가 미사일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적 전투기하고 교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계기판을 보지 않고서도 전방을 주시하면서 바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나온 그런 장치로서 시작을 했죠. 최근에 보면 아예 제품이 돼서 나온 것들도 있어요.
가상현실 내비게이션, 뭐 AR 내비게이션 이런 식으로 팔리는 제품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2차원으로 되어 있는, 심지어 3차원으로 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보더라도 이게 길이 한 3갈래 정도 있다 그러면 2시 방향으로 들어가세요 하면 2시 방향이 어느 골목인지 헷갈리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 특정 업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은 핸드폰으로 하고 있고요. 그 AR의 효과는 뭐냐면 그 현실의 가상 세계가 접목되면서 오히려 시장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더 큰 기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뒤에 가면 따로 장표가 있긴 한데 VR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컨텐츠 소비형 디바이스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60도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용도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AR은 산업군하고 굉장히 많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AR은 지금 이 현상을 그대로 보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보고 있는 걸 컴퓨터도 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느낌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는 걸 컴퓨터도 같이 보고 있고 컴퓨터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물류회사의 직원이다 라고 하면 그냥 이런 박스를 쳐다보는데 박스에 QR코드가 있어요. 그럼 딱 보자마자 QR코드를 바로 인식해서 이 제품은 어디로 배송돼야 되는지가 바로바로 나오는 거죠. 라벨링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의학적인 계산을 한다,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이 환자의 수술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여기가 장이고 여기가 어디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주고 이 과정을 전부 다 내가 보는 걸 녹화해서 어떤 의료 분쟁에 관한 자료로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R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산업군하고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MR은 뭐냐면 AR, VR은 굉장히 시각적인 요소들에 많이 접목되어 있어요. 그래서 MR은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경험들을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경험이란 AR이나 VR이 어떤 보여지는 거에 국한한다면 MR 기술들을 보면 되게 뭐 공간을 인식한다든지 아니면 말로 하면 음성을 인식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어떤 행동을 인식한다든지 모션 인식 같은 그런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장 많이 발전한 업체가 공교롭게도 마이크로소프트네요. 별로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저 홀로렌즈라는 저 제품은 가격이 약 3,000불 정도 합니다. 3,000불, 믿을 수 없는 가격. 한 300만 원 정도 넘는데 그게 개발자 버전이 그 정도고 상용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5,000불짜리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꽤 비싼 물건인데 저 제품의 특징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AR 제품 말고 VR 제품도 내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윈도우즈 10이 크게 한번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바로 저런 VR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 다음에 핸드폰을 이용해서 3D 스캐닝하는 방법, 다음에 3D 프린터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완전 3D로 한 테마가 넘어가는 그런 해가 2017년이 될 거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여지는 인터페이스로는 일단 VR 기기를 새로 출시할 예정이고, 저거는 뭐 HP, 델, 그다음에 에이서, 아수스 뭐 여러 업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이 디바이스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구글 카드보드죠. 저 마분지에다가 핸드폰을 끼워서 사용하는 건데 좀 쓰다 보면 금방 망가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검색하실 때 오픈 마켓에서 검색하실 때 키워드로 폭풍 막용이라고 검색해 보면 중국산 제품이 나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거 좀 튼튼하게 나오니까 그걸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삼성 거, 다음에 오큘러스 리프트. 국내에서는 이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오큘러스 리프트하고 다음에 여기로 HTC 바이브 정도가 좀 쓸만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큘러스하고 바이브는 PC에서 렌더링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해상도하고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줘서 어떤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좋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인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개는 반드시 선으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PC하고. 그래서 VR 쪽으로 가장 진도가 빠른 나라가 지금 중국입니다.
네, 미국도 아니고 중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VR 기기가 딱 두 가지 있죠. 삼성 거 하나, LG 거 하나.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차이나 조이라고 하는 중국 가전 전시회에 가보면 VR, AR 기기만 100개 이상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통 경로, 그리고 또 VR, AR 기기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뭐 총, 칼, 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게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같이 연동되는 의자 이런 것들도 같이 팝니다. 물론 아직까지 좀 거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의자도 괜찮긴 한데 안전벨트가 없어서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실감나는 영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충분한 성능이 안 나오니까 노트북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노트북을 이용해서 렌더링을 하는데 그걸로 테마파크를 만들었어요. 그럼 PC를 이렇게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PC하고 배터리를 넣어서 백팩을 만들었습니다. 테마파크에 들어가면 VR을 씌워주고 백팩을 하나씩 지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좋다고 꽤 비싼 금액인데 다 내고 체험을 한다는 거죠. 이건 소니에서 나온 제품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설계한다라고 하면 꼭 체험해 보기를 권하는 제품입니다. 해상도는 오히려 오큘러스보다 떨어지는데 컨텐츠가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R 컨텐츠의 정석을 보고 싶으면 소니 제품을 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도 이걸 쓰고 게임을 하는데 굉장히 몰입감이 높았고 네, 좋았습니다. 자, 일단은 이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들하고 좀 틀린 게 저 위에 보이는 저게 부메랑처럼 보이는 저 보드가 바로 PC입니다. 그냥 PC 하나를 쓰고 다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별도의 PC가 필요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머리를 이렇게 맞춰서 우리가 헬멧 쓰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약 3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가장 궁금한 무게는 60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한 근 정도를 이마에 올려놓고 쓴다라고 생각하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꽤 길어서 그 뒷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축약이 됐는데 일단은 제가 강조해 드릴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AR이나 VR이 지금은 아직 시장 초기입니다. 시장 초기고 어디로 흘러갈지를 모르고 있지만 보통 이런 기술들이 나오고 나면 한 3년 정도 걸려요. 보통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한 10년 뭐 20년 이렇게 걸렸는데 어느 순간 5년 지금은 3년이거든요. IoT 모바일 다 첫 해에는 헤매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끼리 표준 잡고 그 다음에는 바로 시장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IoT도 3년 딱 걸렸고요. VR도 작년에 올해 이제 얘기가 시작했으니까 한 2년 정도 있으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AR이나 VR하고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뭐 AI 기술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봇 기술도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음성인식, 동작인식, 그리고 각종 컨트롤러 기술들도 함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VR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데 그 시장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또 스타트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봤을 때는 AR 쪽도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고 있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그 시장 조사 기관에서 내놓는 자료들은 100% 틀립니다. 틀린데 한 가지 흐름은 맞아요. 흐름을 보면 시작은 VR로 시작했지만 AR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